이거요. 이거 사건 났을 때 저도 보니까 사고 3시간 전에 어떤 한 영웅적인 여성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한 건 별거 없습니다. 기다리세요. 내려간 사람들 먼저 내려갈 테니까 기다리시고 올라올 사람들 올라오고 그러면서 그분이 통제를 하니까 막혀 있었던 그 골목, 똑같은 골목에서 여성 한 분의 지휘로 위아래 흐름이 있었다. 그 사람이 아니었으면 사건이 3시간 전에도 났을 수 있었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자, 여러분 간단한 겁니다. 우리는 이 사고가 왜 났냐면요. 멈추세요, 기다리세요, 가세요를요. 아무도 안 한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있잖아요. 그걸 경찰이 해줬으면 좋죠. 경찰이 해줬으면 좋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어머니 회에서 봉 들고 이렇게 하듯 폴리스 라인으로 양쪽에서 2명 하면서 이렇게 폴리스 라인으로 한 명에서 삐익 하면서 일단 멈추세요. 진입 금지하시고요. 이쪽 분들 나가시고요. 이쪽 분들 쭉 빠지고 난 다음에 들어갈게요. 이렇게 경찰이 통제했으면 이 사고는 안 났죠. 간단한 거예요. 우리가 있잖아요. 너무 일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가장 기본적으로 어떻게 했으면 됐을 거라는 거, 그리고 거기서 그렇게 행동을 했었던 여성분 일단은 영웅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그 사고가 났을 때 왜 공권력이 그렇게 발동하지 않았느냐, 그거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 여성분 한 명의 힘은요, 그걸 보고 우리가 이제 자발적 통제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발적 조직합니다. 자기 스스로 봤을 때 이거 아니구나,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누군가가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이 이제 리더십을 가지고 통제력을 얻는 거죠. 그런 거에 대해서 있잖아요. 우리가 리더십이라는 것을 무슨 공부 잘하고 뭐 출세하고 지위가 높고 이런 거로 생각하지 말고 그 필요한 자리에서 통제력을 행사하는 걸 리더십으로 보자는 얘기예요. 저는요. 그리고 그것 또한 공권력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현행법은 있잖아요. 현행법은 여러분 시민들이 바로 체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공권력, 그 퍼블릭 오피서들한테 인도를 하죠. 인도를. 자 보세요. 우리가요. 지금 여기서도 누군가가 통제를 한 다음에 여기 지금 그 사람은 하루 종일 그러고 있을 수 없잖아요. 경찰한테 여기 와서 통제해 주세요라고 요청을 할 수 있죠. 여기 와서 통제해 주세요. 여기 와서 통제해 주세요라고 요청을 해서 인수인도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그런 통제를 하는 시민도 없었고, 그리고 그거를 통제하는 공권력 자체가 부재했던 거죠. 근데 저는요. 지금 경찰 숫자 가지고들 얘기를 많이 하는데, 경찰 숫자가 아무리 많았어도 그 통제를 하는 의식, 그리고 권한, 이거에 대해서 자각을 못했으면 지금 거기 있는 경찰들 130명이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적은 숫자가 아닌데 내가 이거 통제해야겠네라는 생각을 한 경찰관이 없는 거예요. 지시하지 않으면 필요한 일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상황을 보고 내가 해야 될 역할을 자각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순발력인데, 순발력이 없으면 매뉴얼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순발력도 없었고 매뉴얼도 없었던 거예요. 자, 이건요. 우리가 보면 멈추세요, 기다리세요, 가세요. 그랬을 때 네가 뭔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꼭 있거든. 그런데 시민입니다 정도가 가면 네. 우리 같은 시민 중에서 당신이 나서줬군요. 맞습니다. 여기 지금 멈추세요, 기다리세요, 가세요가 필요한 상황이군요 하고 따라와줄 수 있는 팔로우십도 필요하죠. 그리고 여기서도 또 중요한 거는 공무원들 있잖아요.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현장 지휘관이 판단을 하고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요, 뭐예요? 이거 이랬다가 내가 괜히 욕먹는 거 아니야? 그리고 계속 위에다가 보고 체계를 하게 되고, 그리고 보고가 씹히면 그냥 씹혔나 보다. 나는 면책이야. 그러니까 위에 사람은 잘 파악 못할 수 있잖아요. 밑에 사람이 결정을 하면 현장 지휘관의 결정을 존중하는 그런 문화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현장 지휘관이 결정을 했다가 이거 사고 터지면 다 네 책임되는데 그래도 네가 이렇게 결정할 거야? 이런 식으로 부하한테 현장 지휘관의 결정을 떠넘기는 그런 짓을 해도 안 되죠. 결정하는 자가 독박을 쓰는 문화가 생기면 그럼 결정을 왜 합니까? 복지부동하지. 그러면 결정도 사라지고요. 결정이 사라지면 통제가 사라집니다. 그럼 무질서가 우리를 짓누르게 된다.
그러니까 지금요, 이 사태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민주주의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누리는 민주주의라는 거에 어떻게 작동하는 게 건지, 자치란 무엇인지, 통제란 무엇인지, 리더십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런 거 당연히 훈련을 해야 됩니다. 당연히 훈련을 해야죠. 그러니까 리더십 교육이라는 게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저런 현장 같은 데서 우리가 재난이 났을 때, 저럴 땐 여러분, 누가 CPR 할 줄 아는 사람, 이 기도 확보하고 CPR을 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전문가고, 도움 요청하달라고 하면 내가 도움 요청하달라. 여러분들은 이렇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내 하고 이렇게 따르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시도도 있었죠. 그 혼란한 상황에서도 통제를 하려고 하고 CPR을 하려고 사람을 구하려고 했었던 영웅적인 시민들이 있었습니다. 그 시민들이 조금 더 전문적인 지식이 있었으면 훨씬 더 좋은 상황이었겠죠. 시민들에게 길거리에서 여러분 교통통제 있잖아요. 우리 모범 아저씨들, 그리고 어렸을 때 조금 나이 보면 우리가 어린이회 이런 거서 어린이 부모회 이런 거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교통통제 하는데, 그런 교통통제 하는 거, 재난 시에 사람의 흐름, 복도나 기타 등등에서 통제하는 교육을 여러 명한테 시켰으면, 그런 스킬을 CPR이 됐건 거리 통제 기술이건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꼭 공무원이 아니라도 어느 정도 초등학교 때라도 훈련이 돼 있었다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 더 나았겠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제가 공민교육이라는 얘기 요새 자주 하고 시민교육이라는 거 많이 하는데, 재난시 통제 방법, 재난시 통제 방법에서 리더십 교육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사 일이 됐던 무슨 일이 됐던 리더십 교육, 그리고 그 리더한테 따라가는 팔로우십 교육, 그걸 같이 시켜야 돼요. 그렇게 여러분, 통제력을 행사하는 걸 습득한 사람, 통제에 순응하는 방법을 획득한 사람들이요, 그렇게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술에 취했건 마약에 취했건 몸이 기억하는 그런 훈련. 이거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몸이 기억하는, 갑자기 제가 여러분 몸이 기억하는 거 할까요? 이게 전직무이탁 자세 한번 잡아보면 여러분, 몸이 기억하는 이 전진무이탁 자세 같은 거, 이렇게, 이거, 총검술 이런 거, 기억한다. 그냥 몸이 기억하는 훈련을 어렸을 때나 아니면 반복 숙달 같은 걸 통하면, 그래서 지하철, 공공건물, 이태원 골목, 이런 데서 여러분 시뮬레이션 하면서, 이런 훈련을 하면서, 그거 쓸데없는 게 아니죠. 그런 거에서 우리가 리더십과 팔로우십을 배우고, 그거는 모든 활동, 축구가 됐든, 야구가 됐든, 회사가 됐든, 리더십과 팔로우십, 집단적으로 성과를 내는 거. 그게 여러분, 민주주의의 또 기본적인 거.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여러분, 리더십과 조직적인 능력, 조직화 능력, 그 조직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아웃풋을 내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기능을 하는 체제인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그냥 방종, 남의 말 씹고 내 자유, 내 맘이야, 내 맛대로 하는 게 민주주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절대 그렇지 않죠. 저는 이 공민교육이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집단적으로 움직이는 교육, 특히 위기시에 우리가, 코로나시 같은 게 됐건, 홍수가 됐건, 전쟁이 됐건, 이럴 때 여러분, 우리가 위기시에, 재난시에, 리더십과 팔로우십을 스스로, 왕으로부터가 아니라, 스스로 통제하는 그런 리더십 교육을 통해서, 그리고 그런 리더십 교육의 과정에서 우리가 뭐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우리 공직자의 기질을 가진 사람들 발견하는 거죠. 공직자의 기질을 가진 사람들, 리더의 기질을 발견하는 사람들을 또 공부시키고 키우고, 각 분야의 군인으로 키우고, 과학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사람, 의료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사람, 의료팀을 이끌 사람, 생명을 구할 사람, 그렇게 리더로 다 전문 기술을 가지고 사람과의 코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을 키워내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그 리더들에 대해서 많은 역할을 기대하고, 그들에게 많은 처우를 해주고,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존경하고, 이렇게 리더십을 구축하고. 그런데 여러분, 민주주의의 핵심은 그런 리더십을 여러분 인격화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격화한다는 거면요, 그 리더는 언제나 옳을 것이 아니요? 리더는 언제나 틀릴 수 있을 것이다. 역할을 중심으로 리더십을 생각을 하지, 인격을 위주로 리더십을 생각하지 않는 거. 그게 민주주의의 본질이죠. 근데 우리는 너무 인격화하는 거예요. 리더십이라는 것 자체를 너무 인격화하는 거고, 그리고 그 리더십의 인격화의 그 끝판왕이 뭡니까? 히틀러나 김일성이나 김정은이죠. 우리 수령님은 농사도
북한에서 제일 농사 잘 짓는 사람은 김정은. 김정은이 로켓 제일 잘 만드는 사람은 김정은. 과학자들을 지가 가르치거든요. 우린 임기 5년, 임기를 만들고 막대한 임무를 준 다음에 그 사람이 실수할 수 있다, 한계가 가지고 있다는 인간으로 보고 그 리더십을 보좌하기에 여러 사람이 도와주고, 이게 민주주의고 공화국이죠. 공화, 리퍼블릭. 리더십이 그러니까 신이 떨어뜨린 리더십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가는 리더십.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가는 질서. 신에게 기도해서 만들어진 질서가 아니라 우리가 노력해서 만드는 질서. 시민의 역할이라는 거. 그래서 저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지금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항상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대한민국이 작동하는 모습을 좀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잔소리가 길었네요. 이 얘기 여기까지 할게요.